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1월 31일 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전반적으로 좀 매출 외형도 줄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연간으로 따져보면 확실히 2023년보다는 2024년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각 부문별로 실적이 전체적으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국내 경기 침체로 이제 가전사업부나 이런 쪽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는 실적 둔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올해 1분기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출 외형이나 이게 재작년 연간으로 비교했을 때는 뭐 258조를 했던 매출액이 300조를 달성을 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영업이익도 78조에서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도 6조 6천억에서 32조 원이나 영업이익도 급증을 했죠. 당기순이익도 뭐 15조에서 34조로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근데 사업 부문별로 들어가 보면 이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메모리, 이 반도체 쪽이 빠르게 회복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좀 더디게 된다는 그런 불안한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 쪽이 그래도 삼성전자의 가장 알짜배기, 즉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독인데도 수익성보다는 덩치, 외형에 집중해서 성장을 하는데 뭐 성장은 했지만 수익성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들이 나와서 이게 좀 우려하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가전이나 이런 쪽은 뭐 크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이제 경기 침체라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그리고 가전이 이 전체 삼성전자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메모리, 이 반도체 쪽이죠. 그다음에 뭐 그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그렇고 하만 쪽은 나름대로 꾸준히 그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건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성이죠. 영업 수익성 면에서 이게 이제 그 물론 이 반도체 부분이 적자 14조 원에서 15조 원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삼성전자 이 반도체 분야의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못한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좀 실망감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삼성전자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연말에 이 삼성전자가 HBM 엔비디아 향으로 HBM3 그 8단짜리 양산 승인을 받았다는 소문이 시장에 돌고 있어서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한 즉 HBM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메모리 분야 보면 HBM과 고용량 DDR5 이쪽이 이제 가장 비싼 DRAM인데요. 이런 쪽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4분기 때 매출을 뭐 최대 4분기 역대 최대 4분기 매출을 달성해 줬다고. 이제 이거는 고사양 고가의 반도체 쪽을 띄워놓고 말하면 그런 거고 전체적으로 DRAM 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게는 이 DRAM 반도체의 1위이기 때문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2025년 1분기 때는 고사양 이게 이제 말함대로 이제 HBM3 8단짜리하고 이 DDR5 이런 쪽을 통해서 그 고사양 수요를 대항하면서 뭐 매출이나 이걸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1분기 때는 역시나 전반적으로 전년도 4분기 때 이 재고를 조정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 분기이기 때문에 이때 1분기 때 실적을 늘리는 건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가 지난 10여 년 동안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분야인데 투자한 것 대비해서는 그 실적이 아웃풋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다가 새로 짓고 있는 그 공장이, 반도체 공장이 이 파운드리 공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그 조 바이든 정부 때는 그 칩스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뭐 34억 달러인가 그 정도 준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이게 전면 제조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새로 짓기로 한 그 파운드리 공장의 사이즈나 투자비가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있죠, 파운드리 쪽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도, 이쪽은 확실히 2023년보다는 2024년이 성장성이 좀 떨어지긴 모습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불안해 보이는 것도 있고, 왜냐면 경기 침체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특히 대형 TV 중심으로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새로 발표한 이제 갤럭시 S25, 이게 진정한 AI 폰이라고 그러는데,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 S25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전격적으로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사전 판매 최다를 기록했죠. 100만 대 이상 나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삼성 S25, 이 갤럭시 S25 이 모델이 요 근래에 가장 성공한, 그러니까 AI라는 것 때문에도 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그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동결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요 근래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판매율이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오랜만에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 CES 2025에서 이 삼성전자 사장단이 이제 삼성 전시관의 홈 AI라고 해서 우리 가전들의 중심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좀 더 생활 편의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모델들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말은 그래도 이제 미래의 가정의 모습을 좀 먼저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지만 그 와중에 미중 간 첨단 기술을 놓고 경쟁하는 게, 요번에도 특히 그 미국의 첨단 기술을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자마자 그 AI 인프라 투자를 대규모로, 그래서 자기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곧바로 중국에서 이 AI 그 딥시크라는 AI 모델 개발하는 모델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오픈 소스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비용 고사양,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의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주가가 하루에 밤에 그냥 17%나 폭락을 해버렸죠. 왜냐면 이 중국이 그 딥시크라는 AI 모델을 개발을 할 때 그 실제로 뭐 H100이나 A100S 같은 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그 AI 반도체, 그 일명 AI 가속기죠. 그걸 사용하지 않고 H800이라는 중국의 수출을 미국이 허용하는 그 저사양의 이 AI 가속기를 갖고 이 중국의 딥시크라는 AI 스타트업이 그 R1이라는 이 AI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거의 오픈 AI의 그 O5만큼의 이 성능, 퍼포먼스를 냈습니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이제 그 중국의 AI 스타트업인 딥시크의 이런 AI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중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 기업들도 이 중국으로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해서 사용을 뭐 금지하는 중지하는 이제 권고를 내긴 했는데, 이미 미국의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체들은 그 딥시크의 오픈 소스를 내려받아서 그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개된 AI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이고, 사용할 때 그 저작권에 대한 염려도 없는 것이죠. 이거를 중국이 그럴 목적으로 아예 풀어버린 겁니다. 이 충격이 대단한 거죠. 지금 당장 오픈AI나 이쪽은 한 달에 $20의 그 사용료를 내고 그 이 생성형 챗 GPT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유료 또 아니면 이제 이런 AI 모델을 갖다 쓰면 그 AI 모델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챗 GPT, 그러니까 그 AI
만드는 업체들에겐 굉장히 큰 희소식이 되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벌써 그 중국 딥시크의 그 AI 모델을 다운받아서 그걸 갖고 이제 자신들의 AI 서비스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시크 충격이 미국 증시를 치고 나가자마자 바로 이 AI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우리나라로 날라왔죠. 물론 이게 전 세계 투어 중에 그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 거치고 또 인도로 가는 게 하나의 코스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의 그 주요 기업 CEO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와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회장,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나서 AI 동맹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스타게이트의 동맹 중에 그 삼성전자 자리에 그 오라클, 미국의 오라클 사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오픈 AI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그 기술을 말하는 거고 소프트뱅크는 돈입니다. 일본이 자본을 대고 한국은 하드웨어 기술을 내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 오라클을 대신해서 삼성전자가, 즉 오라클은 미국 내에서 이 그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그 파트너로 들어간 것이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의 폐쇄형 AI 이쪽 뭔데 생성형 챗 GPT죠. 이쪽에 대해서 그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말 그대로 중국의 딥시크를 쓰면 완전히 공짜인데 이 오픈 AI는 돈을 내고 뭐 AI 모델을 사기 때문에 이런 AI 모델을 사서 만든 그 AI 서비스는 기본 원재료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여튼간에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또 이재용 회장이 2심 판결에서 이제 무죄를 받으면서 한결 그 삼성 경영권, 그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 부담도 좀 덜 편입니다. 이게 뭐 진짜로 뭐 죄가 있다 없다 할 게 아니라 뭐 일단은 뭐 19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아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뭐 검찰이 다시 이제 재소한다고 하는데 대법원 가도 뭐 달라질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에 남아있는 것은 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까지는 어찌어찌해서 물론 요번에 걸려가지고 세금을 10조 원 넘게 세금을 냈습니다. 상속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그 상속세를 10조 원 넘게 우리나라 그 재벌 회장 일가 중에서는 가장 큰 상속세를 낸 거죠. 세금을 나름대로 제대로 내고 좀 경영권 승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돈을 낸 것이죠. 근데 실제로 뭐 이 삼성전자만 요번 2024년 매출액이 300조 원짜리인데 300조 매출을 하는 회사를 뭐 이 오너 일가가 뭐 지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걸 이제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뭐 단돈 10조 원이면 굉장히 싸게 뭐 한 거죠. 원래대로면 더 많이 냈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이 삼성전자가 지배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마지막 남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순환출자고리 제거를 하고 이를 통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재용 회장 오너일가의 그러니까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너일가가 이제 이건희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2026년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만 내면 이제 완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삼성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시장에 갖다 팔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계속 이제 뭐랄까요, 주가 발목을 잡혀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주가가 이제 5만 원대까지 떨어지자 곧바로 그냥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산다고 그냥 아예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근데 삼성전자가 그 반대매매, 오너일가가 이 반대매매가 나가지 않도록 주가를 관리하겠다고 시장에다 아예 그냥 큰 소리 친 거죠. 10조 원을 주식을 사는 겁니다. 10조 원. 1년 내내 이제 분할 매입하겠다는 건데 명분은 주주가치 제고지만 나름대로 오너일가의 이 주식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매매가 나오지 않도록 방어막을 친 것이죠. 그리고 요번에 그 미국 텍사스주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이제 건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 상무부가 주겠다고 계약을 조 바이든 정부 막판에 급하게 서둘러서
파기양 이제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이 모든 보조금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 공장을 짓는 새로 짓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은 이게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계속 계획했던 대로 이 투자가 될지 아니면 좀 축소해서 투자가 될지 그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작년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가 증권사별로 낮춰지거나 더 올려잡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혼란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하나증권 같은 경우 84,000원으로 가장 높게 부르고 있고 IM증권 같은 경우 68,000원으로 가장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7만원대 주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확실히 매수 쪽으로 돌아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순매도만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순매수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가 마지막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0조 규모의 자사 취득이 삼성전자의 바텀업을 막아주고 있고 또 2024년 실적 기준으로는 87,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가를 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AI 동맹에 가입을 해서 AI 분야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견인하는 즉 실적을 견인하는 그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AI 경제, 이 AI에 대한 투자가 삼성전자에게는 뭔가 좀 그 날개를 다시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다시 8만원대, 그 87,000원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고 이 부분은 실적이 분기마다 나타나주면서 그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작년 4분기 때에 밀어내기 수출했던 거를 요번에 이제 그 재고를 조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가 1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워낙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하락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제 작년 그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AI라는 턴 어라운드 할 만한 모멘텀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앞에서 보겠지만 샘 알트만 그 오픈 AI CEO하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회장하고 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AI 동맹에 대한 논의도 했고 그에 대해서 그 뭔가 모종의 그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들과의 그 AI 동맹, 즉 미국의 이제 스타게이트 그쪽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그 참여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가가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